우리 부부 통장에 얼마 있어? 그거 전부 내 통장으로 이체해.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적금 들어놓은 것도 있는데. 적금이고 뭐고 일단 깨서 옮겨 놓으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혹시 당신 내가 갑자기 잘못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이럴 이유가 뭔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암에 걸린 건 사실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일이 커지면 이런 걸 정리할 경황도 없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자는 것뿐이야. 아예 나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래? 아니, 당신이 암에 걸린 건 사실이잖아. 암에 걸리면 다 죽어? 아직 치료 시작도 안 했어. 이 인간아.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9세 김 씨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고 지금껏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어요. 건강관리도 문제였지만 김 씨가 암 선고를 받은 뒤로 태도가 싹 돌변한 남편을 보며 진작 저런 인간과 헤어지지 않은 것을 더 크게 후회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건 결혼을 하자마자 알게 되었지만 같이 살면서 점점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아무리 천하의 몹쓸 인간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마음을 고쳐먹고 최소한 슬퍼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장 김 씨가 내일 모레 죽는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닌데 부부의 재산 정리부터 하려고 드는 남편을 보며 화도 나지 않을 정도로 황당했죠. 그동안 남편이 김 씨의 속을 썩인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자면 하루 종일 떠들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김 씨도 더는 이런 남자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았고 함께 노후를 보낼 생각도 싹 사라져버렸어요. 김 씨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자신의 20대 시절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딸이 30이 넘을 때까지 결혼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아도 그게 차라리 잘된 일인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딸이 30이 넘었을 때부터 노처녀라 구박을 하며 하루빨리 시집을 가라고 종용했지만 김 씨는 좀 더 나이 들어서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20대 때는 참 남자 보는 눈이 없고 순진하게도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와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사탕발리 많은 남편의 말에 넘어가 결혼을 한 이후에 본 모습을 알게 되어 결혼을 후회했지만 그래도 이혼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애들을 키우느라 참고 살았고 어느 정도 애들을 키워놓은 뒤로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을 하겠나 싶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어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서로의 배우자가 100%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정말 유별난 인간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자식들마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독립을 해서 명절이 아니면 얼굴도 안 비추며 살겠습니까? 젊은 시절에도 남편의 예민하고 이기적인 행동들이 참 견디기 힘들었고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나이 들어서는 체념하고 살게 되었어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 김 씨가 3일을 입원해 있었는데 그 병원비가 비싸다고 깎아달라며 난동을 부렸어요. 사람들 많은 병원 로비 원무과 창구 앞에서 원무과장과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우는 남편의 뒷모습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김 씨가 입원해 있을 때도 보호자 밥을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거나 간호사들을 10분 단위로 부르며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진상 행동으로 병원에서는 완전히 진상부부로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 남편이 너무 창피해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뜯어말렸더니
나중에 집에 돌아와 그 상황에 남편 편을 안 들어줬다고 또 성질을 버럭 내더라고요. 첫째 낳았을 때 하도 심하게 굴어서 둘째는 일부러 출산일에 맞춰 친정에 내려갔다가 친정집 근처 병원에서 낳았는데 기어코 거기까지 따라와서는 똑같이 병원에서 진상난동을 부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친정 아버지가 적당히 좀 하라며 호통을 칠 정도였어요. 두 아이를 낳은 뒤로 김 씨는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튼튼하고 나름 월급도 많이 받고 있어서 생활비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째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 남편의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장, 과장 할 것 없이 정리해고를 당하더니 결국 김 씨의 남편도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 다시 취업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이참에 내 장사를 한번 해볼까 싶어. 혹시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사업자금 좀 보태달라고 말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 남편은 백수가 된 지 석 달 만에 김 씨에게 친정에서 돈을 꾸어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자기 부모한테 괜히 걱정 끼치기 싫다며 실직한 것을 말도 하지 않았으면서 처갓집 돈은 필요한 모양이었죠. 김 씨도 부모에게 그런 말은 꺼내고 싶지 않았고,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차라리 김 씨가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나가서 생활비 벌 테니까 당신은 천천히 생각해. 우리 조금씩만 더 노력하자. 그 말을 하고 바로 그날 저녁 김 씨는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처가에서 돈이나 받아오라 말했고, 김 씨는 자기가 생활비 벌어오는 동안 남편에게 새로운 취직 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죠. 어느 정도 남편 입장을 생각하며 한 말이었지만 쇠기의 경 읽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입이 끊긴 김 씨 입장에서는 당장 일을 시작해야만 했고, 남편이 다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건 1년 정도가 더 지난 후였죠. 그 1년 동안 김 씨는 혼자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하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과 남편까지 돌보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1년 만에 다시 직장에 취업한 남편은 김 씨가 친정에서 돈을 받아오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했다며 두고두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성질이 수그러들어야 하는데 남편은 점점 더해갔어요. 김 씨가 말 한마디라도 실수를 하면 그걸 꼬투리 잡고 끝까지 화내며 괴롭히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나마 젊었을 때는 김 씨도 똑같이 맞받아치고 싸우기도 했었지만 나이가 들며 점점 지쳐서 그냥 참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빨리 끝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상황이건 남편은 자기 생각만 맞다 하고 김 씨가 하는 말은 무시했어요. 그러니 아예 말도 섞기 싫어서 부부간의 대화는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나마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은 나은 편이었고, 2년 전에 남편이 은퇴를 한 뒤로는 더욱 골치가 아팠어요. 퇴직한 남편은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집에 붙어 있질 않았습니다. 낚시, 골프, 등산 등등. 원래도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회사를 그만두니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었죠. 처음 1년 정도는 김 씨 역시도 평생 돈 버느라 고생한 남편이 퇴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똑같이 놀기만 하고 있어요. 김 씨도 몇 년 후에 퇴직을 하게 되겠지만 그 이후로도 인생은 계속되고 30년 정도 먹고 살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부부 노후에 대한 걱정은 김 씨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맨날 골프 치러 다니면 늙어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야? 그냥 지금 가진 걸로 대충 살면 되잖아.
왜 남자가 하는 일에 바가지를 긁고 그래? 남편의 말만 들으면 대단한 재산이라도 모아둔 것 같아 보였어도 김 씨의 생각에는 노후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지 않았어요. 생활비 정도는 어찌저찌 먹고 살 수 있겠지만 둘 중 하나라도 아프게 되면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김 씨는 아직 젊을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 얼마라도 더 벌어서 모아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퇴직했으면 끝이고 이제 막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더 이상 뭘 해보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김 씨는 남편이 일주일에 단 며칠이라도 소일거리를 하면서 50만 원, 100만 원 벌어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주길 바랬지만 남편은 그런 일을 자존심이 상한다며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또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거야? 차라리 가게를 차려줘. 내가 사업을 하면 했지. 남 밑에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 사이에 먹고 사는 생활비는 김 씨가 버는 돈으로 사용했지만 외벌이로 남편이 쓰는 돈까지 충당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렇게 돈돈거리는 거야?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했는데 퇴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걱정스러운 마음에 돈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내면 듣기 싫다는 듯 안방에서 골프 가방을 꺼내들고 연습장으로 나가버렸죠.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건 오직 김 씨뿐인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의 말처럼 부부가 아껴서 살면 남편의 퇴직금과 본인의 퇴직금, 그리고 나라에서 조금씩 나오는 연금으로 먹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은퇴하고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본인의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서 절반 가까이 날려먹었어요. 나머지도 전부 잃기 전에 김 씨가 주식은 그만하라고 난리를 쳐서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주식을 했겠어. 당신이 매일 돈 벌어오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렇잖아. 그런데도 남편은 주식 투자 실패마저 김 씨의 탓으로 돌렸죠. 잘한 건 전부 자기 공이고 잘못된 건 김 씨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가 다니는 직장은 정년이 지난 뒤에도 몇 년이나 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마도 남편은 그런 김 씨를 믿고 마음대로 놀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속이 편한 남편과는 달리 김 씨는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연금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고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그걸로는 생활비 충당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30만 원만 줘봐. 갑자기 왜? 당신 카드 있잖아. 아는 형님이 낚싯대를 싸게 준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줘야 할 거 아냐? 남편이 주식 투자에 실패한 뒤로 부부의 돈 관리는 김 씨가 맡아서 하고 남편은 1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용돈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김 씨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고 그걸 보는 남편 역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싸게 사는 거야. 이게 돈 아끼는 거라니까. 남편이 먼저 화를 내는 바람에 김 씨는 마지못해 또다시 돈을 주고 말았죠. 돈을 내어주지 않으면 몇 날 며칠 툴툴거리며 김 씨를 들들 볶아댈 것이 뻔했기에 그냥 주고 마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쉽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속에 담아놨다가 또다시 말을 꺼내 사람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자기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자식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았죠. 물론 자식들은 대부분 김 씨의 편이었고 남편이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지만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싫었어요. 돌이켜보면 이런 사람과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정은 진작에 떨어졌고 자식들도 다 독립시켰는데
김 씨 스스로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죠. 그런 남편과 정말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씨는 작년 연말에 병원에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었고 수술도 매우 성공적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수술 후 회복을 하면서 몸 컨디션이 안 좋아졌고 최근에는 살이 심하게 빠지면서 안색도 안 좋아졌죠. 당신 요즘 살이 너무 빠지네. 완전 아픈 사람 같아. 아픈 사람 같은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지. 그럴수록 많이 먹어. 먹어야 힘이 나지. 입안이 까칠해서 뭘 먹고 싶은 게 없어. 김 씨가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 되자 남편도 최근 들어 걱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 김 씨도 그동안의 안 좋은 감정이 조금은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김 씨는 남편에 대해 가졌던 좋은 감정을 바로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 통장에 얼마 있어? 그거 전부 내 통장으로 이체해. 갑자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돈을 전부 내놓으라는 남편이었죠.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적금 들어놓은 것도 있는데. 적금이고 뭐고 일단 깨서 옮겨 놓으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미 상당한 금액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었고 만기가 그리 길게 남아있지도 않은데 다짜고짜 설명도 없이 돈을 달라는 소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혹시 당신 내가 갑자기 잘못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이럴 이유가 뭔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암에 걸린 건 사실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일이 커지면 이런 걸 정리할 경황도 없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자는 것뿐이야. 아예 나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래? 아니, 당신이 암에 걸린 건 사실이잖아. 암에 걸리면 다 죽어? 아직 치료 시작도 안 했어, 이 인간아. 남편은 김 씨가 병색이 완연하자 걱정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재산을 전부 가져갈 생각부터 했나 봅니다. 이건 그저 서운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이미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떨어져서 남은 것도 없는데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매일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서 생긴 암일지도 모르지만 남편은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 씨가 잘못될 상황을 대비한다며 본색을 드러내는 남편에게 증오심만 남았어요. 병의 원인인 사람과 계속 한 집에 사는 건 바보 짓이었죠. 아픈 아내랑 살기 싫은 것 같은데 당신 생각대로 하자. 그냥 빨리 이혼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나이에. 남편은 막상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지 계속 말을 돌리며 거부를 하더라고요. 됐어. 난 이미 마음 정했어. 이혼이 장난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30년 넘도록 참고 살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평생 너한테 돈 벌어다 줬는데 이렇게 날 배신해? 배신? 배신은 당신이 나한테 한 거야. 내가 죽기도 전에 아프니까 돈부터 챙기려고 했잖아.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이쯤에서 끝내. 아니, 일단 진정 좀 해.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자 남편은 한결 누그러진 말투로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김 씨를 달래려고 했죠. 그러나 30년을 넘게 남편을 보며 살았는데 저 인간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였습니다. 김 씨는 이혼할 결심을 굳혔지만 하루아침에 뚝딱 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남편과는 단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며칠 후 혼자 살 수 있는 방을 구해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김 씨가 집에서 사라지고 짐도 없어진 걸 눈치챈 남편이 바로 전화를 걸어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김 씨는 끝까지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혼 도장 찍을 생각이 들면 그때 연락해. 그리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보니 갑자기 입맛이 돌고 빠졌던 살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사람이 스트레스 원인만 없애도 이렇게까지 금방 건강이 회복하는구나 싶어 황당하기까지 했어요. 김 씨와는 달리 혼자 지내게 된 남편은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스스로 할 의지도 없었어요. 김 씨는 이혼하면서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남편에게 줘버리고 현금과 나머지 재산을 갖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일도 하기 싫은데 가진 돈까지 없으면 남편은 살아갈 수가 없었죠. 너 자식들은 생각 안 해? 부모가 나이 먹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애들이 창피하지 않겠어? 남편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들 생각을 해보라 말했지만 그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였어요. 자식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김 씨에게 왜 아버지랑 같이 사냐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서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별거를 한 이후로 두 아이들은 김 씨에게 진작 결심을 하지 그랬냐고 오히려 응원을 해줄 정도였어요. 그러니 김 씨는 남편과 갈라서고 혼자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좋았고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 남편의 얼굴을 마주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혼 요구를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은 김 씨가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송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아본 남편은 김 씨에게 매일 전화를 걸었고 이러지 말라며 싹싹 빌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남편과 싸운 것이 이혼의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 씨가 용서할 것도 없었고 한번 바닥난 인내심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